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얻은 단계가 경제적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책에서 직장을 그만두고도 다음 직장을 여유 있게 찾을 수 있는 자유, 내가 은퇴하고 싶을 때 은퇴할 수 있는 여유, 연봉에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워라밸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등을 그 예로 들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전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내 삶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웰시한 사람이 되는 것이 돈을 바라보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잘 모아야 한다로 내용이 이어져요. GPS가 그럼 돈을 연결되었습니다. 어떻게 잘 모아야 할까는 이 책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이고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비 통제이고 두 번째는 다들 가장 관심이 많으신 어떻게 투자하냐예요. 소비 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똑같은 돈을 버는데도 누군가는 안정적으로 돈을 모았고 누군가는 빚에 시달리는 이유는 이들의 지식 차이가 아니라 이들이 어떤 소비 행동을 했는지의 결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회적으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소비를 올리면 끝이 없기 때문에 내 꼴대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즉 내 소비 기대치를 자꾸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던 차던 그 정도면 충분해, 즉 나의 이너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돈 관리도 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소비 통제에 대한 교훈은 뻔한 이야기 같지만 그만큼 지키기도 어렵고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소비 통제는 어느 정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라 라는 말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 이너프를 알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소비를 통제하자가 이 책에서 전하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럼 그 다음은 그렇게 아낀 돈을 어떻게 투자하냐잖아요.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에 주식이나 코인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유동성을 피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가장 피해야 되는 투자 방법은 이 유동성을 참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짧게 사고 파는 행동이에요. 이건 질 수밖에 없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돈을 잘 불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힘을 활용해야 되는데 공리, 시간, 그리고 분산이에요. 참고로 책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하지는 않았고 여러 챕터에 걸쳐 있는 내용을 위키피디아에서 세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복리와 시간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몇십 년간 연평균 11%가 올랐어요. 물론 매년 11%가 올랐다는 게 아니라 평균을 내보니까 연 11%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투자했을 때 연평균 11% 복리 효과를 계산해보면 10년 후에는 2.5배가 되고 20년 후에는 7배가 되고 30년 후에는 20배가 되고 40년 후에는 무려 58배가 됩니다. 이렇게 복리와 시간이 만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복리는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워렌 버핏이 멈춰인 이유가 이분이 투자를 워낙 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분이 워낙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시간과 복리의 힘을 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 자산의 99%는 이분이 50세 이후에 쌓은 돈이라고 해요. 분산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이기는 주식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거는 거의 물의 영역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주식을 고르기 위해서는 시장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주식을 시장 전체를 묶은 거를 우리가 인덱스라고 하잖아요. S&P 500 인덱스는 미국의 우량 기업 500개를 모아둔 묶음이고 코스피 200 인덱스는 한국의 우량 기업 200개를 묶어놓은 인덱스예요. 책에서는 이런 인덱스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분산 투자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제일 많이 오를 주식을 골라서 최고의 수익률을 내겠다는 비현실적인 방법이고 괜찮은 수익률을 꾸준히 내는 전략인 거죠. 여기서 개념 정리 하나만 해보면 인덱스 펀드가 있고 뮤추얼 펀드가 있어요. 인덱스 펀드는 앞서 말한 주식의 묶음을 사는 거라서 S&P 500 인덱스 펀드는 그냥 500개 기업의 묶음을 사는 거예요. 반면에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앞으로 좋을 것 같은 주식들을 골라 담아서 펀드를 만들고 나는 그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이 펀드 매니저가 아주 훌륭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현실은 대부분의 뮤추얼 펀드는 인덱스 펀드, 즉 시장 평균
평균보다 수익률이 낮아요. 이 책에서는 2010년대 초에 나온 뮤추얼 펀드 112개를 분석했더니 9개만 인덱스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이 나왔다고 하고, 제가 최근 읽은 토니 로빈스의 머니라는 책을 보면 뮤추얼 펀드 중에서 96%는 인덱스 펀드를 못 이긴다는 내용이 나와요. 또한 주식시장이 2022년처럼 크게 하락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하락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골라 담은 주식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앞서 말한 머니라는 책을 보면 2000년대 후반 미국 금융위기 때 S&P 500 인덱스 펀드보다 성적이 좋았던 뮤추얼 펀드는 1.1%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고른 주식을 사거나 누군가가 골라준 주식을 사는 뮤추얼 펀드보다는 시장 전체에 투자라는 인덱스 펀드를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이 방법으로 내가 최고의 투자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나쁜 투자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고, 투자의 노력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투자 전략이 좋다가 이 책의 핵심이고, 저도 이 내용에 크게 동감을 합니다. 추가로 펀드를 고를 때는 수수료도 꼭 보셔야 돼요. 인덱스 펀드의 또 다른 장점은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아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들 중에서도 S&P 500 ETF, 나스닥 ETF처럼 수수료가 낮은 ETF를 사는 게 현명하고, 저도 인덱스는 그렇게 사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수수료가 낮은 인덱스 펀드에 장기로 투자해라는 이 책에서 알려주는 현명한 투자 방법이고, 이 방법은 꼭 돈의 심리학뿐만 아니라 돈과 투자에 대한 많은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돈의 심리학에서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봤는데, 소비를 잘 통제하면서 내가 버는 돈을 잘 모으고 그 돈을 복리, 시간, 분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면서 돈 걱정 안 하는 웰티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자, 이 내용이 뭐 엄청나게 참신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아는 것보다 내가 이 내용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서 내가 뭘 바꾸고 뭘 시작해야지 더 웰티한 삶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영어로 말할 때 절대 생각 안 나는 한국말 네 가지. 2탄 영어 하는 김에 와우.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세일즈 잘 못해요. 나를 팔고 돈 이야기 하는 거를 아직도 어색해요. 퍼스널 브랜딩도 전략.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한승준입니다. 요즘에 진짜 필요한 지식자는 지식인 초대서 그리고 브랜딩계의 큰손 노영훈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시대에는 제품 브랜딩 이벤트들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퍼스널 브랜딩. 이 퍼스널 브랜딩이 사실 최초로 잘 된 분이 바로 노영훈님이시잖아요. 그 의도하셨던 거예요. 저는 일단 자기애가 되게 강해요. 저는 내 시간이 제일 아까워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이제 어떤 후배가 뭘 저한테 부탁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좋은 거를 그 사람한테 이제 했더니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자기한테 주느냐. 그래서 내가 나는 나를 사랑해서 그래. 내가 이거 줘서 노이어인 거라는 게 보여지는 그 순간, 그 시간도 나를 환영하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너만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나의 할미가 네가 마려운가 괜찮은데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다. 저는 나의 모든 행동을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후배한테도 누구한테도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하면서 생각을 해서 보스한테 칭찬이 가짜 아니에요. 시간이 없거든요. 그걸 위해서 산 돈하고 제가 제일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내 보스와 내 브랜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노영이 뭘 하면 제대로 한다. 그런 인정을 심어주시고. 그럼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브랜딩을 했다기보다는 그 성격의 브랜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도 인터뷰도 해보고 이러면요, 진짜 일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브랜딩을 또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약치 않아서 오히려 너무 구직해서. 그래서 어쩔 때 당신은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할 때 어벅거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될 줄 알고 했냐 그러면 안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근데 요즘 세상은 그런 거보다는 자기를 표현하는 거를 연습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퍼스널 브랜딩이 됐던 분으로서 노희영이라는 이름 아래 만들어졌던 그 퍼스널 브랜딩이 일하실 때 도움이 됐습니까? 그럼요. 저는 이제 인사할 때 오늘은 그렇게 안 했지만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영입니다 했을 때 나도 얘기할 수 있지만 남들도 끄떡거릴 수 있게 한 센텐스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가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뭐하는 누구다 라고 했을 때 자기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맞아. 이렇게 돼야 그게 브랜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많은 걸 수반해야 되겠죠. 한석준은 뭔가요? 대한민국 최고 아나운서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넘버원 아나운서 한석준. 제가 말하면서 너무 민망한데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 나갈 때 어떤 점이 제일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살피는 일이에요. 오죽하면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고 했겠어요. 근데 사실은 내 자신을 아는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진정한 나.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 말고. 사실은 나라는 객체가 있지만 한석준 씨가 보는 나, 그 다음 내가 보는 나라는 객체가 너무 많은 나가 있어요. 내 자아 안에서.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내려놓고 나의 장점은 뭐고 나의 단점은 뭐고 나는 사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진짜 써야 돼요. 일일이. 그걸 먼저 해놓고 사실은 고칠 점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롤모델. 나는 누가 되고 싶은지. 근데 택도 없이 왜 전혀 막 갈 수 없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작은 롤모델이라도 일단 회사 안에서는 뭐 내 과장님이 롤모델이든 아주 단기간의 롤모델 그 다음 뭐 할리의 롤모델 이런 모델들이 정해져요.